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빠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해석하여 빠르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가 점점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에는 태양이 이렇게 6개가 떠 있지 않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연속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나열하면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고 우리는 다중성광 사진 또는 운동 분석 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펜싱 선수들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누가 먼저 찔렀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하면은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0.1초인데 어떤 거는 3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0.1초, 0.2초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물체 간의 간격을 확인하면은 빠르기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다중성광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만 이용해도 충분히 다중성광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안드로이드랑 iOS 다 이 모션샷 또는 모션 캡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됐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이폰에서는 액션 시퀀스 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광고가 좀 많이 붙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조금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캣컷이라는 어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캣컷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운동하는 사진을 넣으신 다음에 동영상 효과에서 스타일을 적용하신 다음에 클론 흡수하기 또는 클론 내보내기 효과를 적용하면은 이와 같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을 이용하여 다중성광 사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플을 실행시킨 후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촬영한 운동 영상을 추가합니다. 타임라인 내 영상을 손가락으로 터치합니다. 메뉴 중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효과들을 넘기면서 맨 끝까지 이동합니다. 클론 흡수하기를 선택합니다. 클론 횟수를 늘리기 위해 조정하기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프리즈 간의 간격을 0.5초로 줄여줍니다. 편집 화면에서 적용된 스타일을 재생하여 확인합니다. 영상 편집이 완료되었으면 영상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Very good. 자,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은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사진입니다. 아래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점프를 뛴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간격이 좁으면 느리다, 간격이 넓으면 빠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진을 굳이 남겨놓는 이유는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운동 분석 사진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연아가 어떻게 점프를 뛰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후배 선수들이 이 기술을 익혀서 계속 좋은 선수가 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동 분석 사진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진을 이용하면은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선수보다 앞에 있는 선수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물체 사이의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에 더 많이 이동한 선수가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넓은 선수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체가 빠를수록 이웃한 물체 사이의 거리가 넓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나비의 빠르기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요? 앞에 나비는 간격이 좁아서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점점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간 나비는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간격이 넓을수록 더 빠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노우보드 선수 같은 경우도
사람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리고 사람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 기록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활용했던 실험 기계인데요. 1초에 60번 정도 진동을 하면서 펜 촉에 점을 찍어주는 기계입니다. 여기 안에다 종이를 끼워 넣고 당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속력으로 당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으로 얼마나 빠르게 당겼는지 느리게 당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계는요, 종이 테이프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웃한 타점 사이의 거리 자체가 결국 속력, 빠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중성광 사진처럼 빠르기가 느릴 때에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속력이 빠를 때에는 타점 사이의 거리가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가 조금 더 심화적인 거를 가르친다면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것은요,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뜻입니다. 타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죠. 타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것은 점점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이 테이프의 타점을 보고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싹 당겨 볼 텐데요. 이야, 이렇게 열심히 당겼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죠. 점 사이의 거리는 짧다라고 했습니다. 짧으면은 속력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그렇죠? 속력이 느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당겨보죠. 히야! 이렇게 열심히 당겼습니다. 점 사이의 거리는 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중성광 사진처럼 간격이 좁으면 느리다. 간격이 넓으면 빠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배울 속력, 즉 빠르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중성광 사진이 있었고요. 동영상 촬영 사진이 있고 시간 기록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사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동영상 촬영 사진 0.1초 후, 0.2초 후, 0.3초 후를 딱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비디오의 초당 프레임 수를 분석해서 화면을 통해서 움직임과 속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성광 사진과 시간 기록계의 역할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통해서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속력을 이용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